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오늘은 뭐 아주 짧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새벽에 항상 눈을 떠서 새벽에 멀뚱멀뚱 있으니까 심심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플러스로 다 끝났고요. 나스닥 3%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 오늘 또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나스닥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상승 강도는 3%, 여기 좀 커 보이긴 하지만 1%고 지난주 금요일이 가장 저점에서, 요번 조정에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조정이 끝났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측보다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조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이미 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움직인 강도보다 셌고, 이미 말씀드렸듯 QT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혹은 뭐 지금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0점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강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요번에는 근데 QT가 작동하는 시점까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QT가 실제로 진행되는 그 시점이 조정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3월달 연준 회의록 그 이사 연준 모임 때, FOMC 회의 때 어떤 뉘앙스까지 나오느냐가 결과적으로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PMI 지수 오늘 나왔는데요. 보시면 뭐 63, 기대치가 61.7이었는데 65.2, 시카고 PMI 지수가 급격히 높아져서 나왔어요. 미국 경제는 좋다는 거죠. 제레미 그랜섬이시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토막으로 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될 때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서 글로벌의 좀 유명한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것에 그 방점을 둬가지고 기사를 뽑아내고 이러면, 그게 하락 강도가 셀 때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패닉으로 몰거든요. 그런 쪽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환경 글로벌 마켓 똑같은 그 기사를, 예전에 그 제레미 그랜섬 기사가 올라왔던 사이트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올라왔을 거예요. 강현 기자께서 2월 1일날 올리신 건데, 여기는 제레미 시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와튼스쿨 교수인데 앞으로 매도세가 계속돼도 불안해하지 말라. 31일 현재 5% 10%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누구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매수하라. 골드만삭스 최종 조정은 매수 기회, 약세장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영희 기자께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바닥으로 내리꽂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으로 내리꽂을 때는 내려간다는 기사를 뽑아서 헤드라인에 올리고, 물론 이분들이 이 시기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시간 타이밍이 지난 다음에 기사가 올라봐야 의미가 좀 희석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장 전체가 아래로 세게 내려갈 때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를 찾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야 바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대로 상당히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 쪽을 쳐다보셔야 돼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그 강세주의자 쪽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조정이냐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단 뭐 잠깐 보면 이걸 먼저 볼까요? 우크라이나 뭐 지금 설전으로 난립니다. 뭐 미국이나 여기 보면 침공했다가는 여러 차례 뭐 제재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 러시아를 침공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 강으로 가운데 갈라져 있는데 강 동쪽을 러시아가 가져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침공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각국 그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취하게 되면 손해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방 국가 나토하고 경계선을 맞대는 국경을 맞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군사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형태 이런 것들 혹은 지금 당장은 그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자재하고 이 S&P 500 지수가 캔들 차트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캔들 차트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빨간색 차트거든요. 이게 바닥에 붙어서 안 보이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 이유는 이제 초록색 요게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시장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난리치면서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아래로 좀 내려와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쪽 영향 받고 나서 따라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유가처럼 이렇게 이 검은색 유가거든요. 유가처럼 난리를 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천연가스 이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하나 유럽 천연가스를 지워버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금값이에요. 금값을 한번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것도 잘 보이게. 예, 금값은 실제로 올라가진 않고 개걸음을 치고 있죠. 에너지 쪽에서 움직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값은 실제로 오르질 않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항상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고 가끔 얘기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값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70년대에 그 전체 원자재 시장이 전체 다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갔던 그걸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금값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반반 정도? 그래서 단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금값이 거기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대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주요 이슈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인데 그 오미크론 사태죠. 이거 그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은 아래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쭉 뻗었다가 많이 안정화됐죠. 밑으로 빠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프랑스는 조금 빠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쭉 빠지지는 않았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직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윗단에서 조정 국면이 아직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점 부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WHO의 데이터를 보면 일단 정점 여기 보이고 지난주 데이터 좀 내려왔거든요. 정점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점 찍었다고 판단이 되는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미대륙, 아메리카 대륙하고요. 아직 유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정점을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확실히 정점을 찍었다고 보이죠. 그 정도가 지금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치는 데는 없죠. 뭐 가끔 뉴스 보도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는 흘러가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미크론 이후에 나온 뭐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단 자체, 그러니까 증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1.5배 정도 오미크론보다 강하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5분 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번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됐던 것들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혹은 QT를 진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기 일정 부분 가만히 돼 있고 오미크론도 가만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금리 인상 부분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상 되는 거 하고 3월 15일, 16일인가요? 저 날짜를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연준회의를 할 때 금리 인상 속도라는 게 뭐 올해 몇 번 정도 할 것이냐도 있지만 뭐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QT를 실제로 빨리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것 같아요. 좀. 다만 이 직전 찍었던 저점까지 다시 고시기 전에 내려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고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3월 언저리에 가서 얘가 한번 다시 조정받는 그런 패턴? 예, 차트를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있었던 추구 전략 때 이때가 요 시기에 제가 12월 16일 날 이때 기준금리 실제로 올렸다 그랬죠. 지금 패턴이 이 패턴이 아닌가. 예, 이 패턴 부분을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 3월달 그때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이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때 이제 QT를 얼마나 빨리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그 대체 대표를 줄이는 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것까지 발현됐을 때 이 하락 강도가 세면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면서 제가 흔들릴 거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을 사전에 하지만 어느 정도 흔들릴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타이밍을 잡았던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움직일 때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조작이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플레이션을 조작하니까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그래도 살짝 올랐었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 금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히 저점에서 잡았다 정확히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식 이 변동성의 움직임이 10% 넘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뭐 좀 그래도 움직인다 그러면 15% 전후 정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실질적인 그 타이밍 포인트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조정 시점에 주식을 저점에서 잡는 게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갖다가 주식 투자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게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움직임 자체가 미미할 때 그런 액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 것만큼 분석에 대한 노력을 들인 것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한쪽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쪽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섹터 중에서 내가 투자하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은 줄이면서 이익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면 좀 더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좀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해안이 좀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